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무기들이 이번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무기는 거의 다 이제 구소련 시절부터 개발돼서 만들어진 좀 재래식 무기입니다. 신형 무기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신형 무기가 전쟁에 투입할 정도로 뭔가 그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러시아 신형 무기는 지금 전차, 새로 T-14 전차가 있고 새로 전투기도 있고 거기 새로 자주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 한 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은 새로운 신무기 보여주면서 마케팅을 많이 하죠. 이게 현대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미군이 전쟁하면은 새로 신무기 같은 거 정말 많이 보여주면 토마호크, 그 옛날 걸프 전때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하면서 순환 미사일 시대를 하고, 또 이제 이라크 전쟁에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를 많이 보여줬죠. 그러면서 무인기 선전하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무인기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한데 지금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했던 옛날 이제 그 조지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도 어느 정도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하는 걸 잘 보여줬죠. 근데 그때도 러시아는 그 신형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봐야 T-90 같은 전차를 이제 개양했는 걸 그것만 보여줬죠. 이거는 러시아의 무기 체계, 무기 개발 같은 게 다 실패했다는 그런 증명이라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 무기는 헬기입니다. 헬기가 지금 언론에 많이 노출됐죠. 근데 이게 헬기가 공포스럽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헬기가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헬기가 그렇게 하약하는 것만큼 효율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헬기가 교추되는 것도 많이 보여줬고, 헬기도 너무 옛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용됐던 하인드 막 KA-52 같은 그런 것만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헬기들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전하고 이제 뭐 공수작전이 먼저 이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헬기들이 조금 그 성과를 못 보여줬고, 이거 헬기가 격추되거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러시아 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게 러시아 헬기보다는 러시아가 무인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러시아군에서요. 러시아군의 무인기도 개발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지금 무인기는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어요. 지금 무인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터키입니다. 터키가 전쟁 후에 실전에 무인기를 사용해보고 하고 많은 성과를 냈고,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인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인기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있고, 또한 유인기 시장을 어느 정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 하였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그 투자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왔죠. 지금 러시아 공군이 그렇게 하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를 완전히 쓰러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공 체계 안에서 자신의 공군을 동원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나라 같은 미국 같은 특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국의 방문 체계를 어떻게 상대할까요? 바로 순환 미사일과 무인기, 즉 사람을 동원한 게 아니고 여러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방공 체계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유인기를 동원한 것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군은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제 또 이제 공군에 대해서 얘기해서 육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러시아군도 전차 신형 전차 같은 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시점 배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시점 배치가 해서 성능이 제대로 나왔다면 한 줌도 안 되는 그거라도 하였을 겁니다. 투입하고 시점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실제 성능이나 신뢰도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탱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급 체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보급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러시아도 탱크 팔아먹으려면 탱크가 효율이 좋다는 거 보여줘야 되죠. 근데 그거를 한 개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옛날에 시가전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본 군대입니다. 그래서 시가전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한 군대죠. 미국만큼도 러시아군도 그만큼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은 여기에서 이제 거기 결론이 열압력탄을 써가지고 완전 그 지역을 완전 초토화한다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물론 이게 실제 전쟁이나 대규모 전쟁에서는 많이 효율적인 수단이죠. 하지만 이게 언론조이나 이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쓴다면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체첸이나 조지아 같은 그런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땅 넓이가 엄청 넓습니다. 인구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 22의 경제 국가가 해가지고 무시하는데 세계 22 정도면은 그래도 중상층입니다. 세계 국가 몇백 개가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절대 작은 국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계속 전쟁 중이었죠. 지금 계속 내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대비 스태스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황에서 무기가 이렇게 동원되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상당히 셀 거라고 또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그 열압력탄이나 탱크 부대를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우크라이나 자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거는 푸틴의 잘못입니다. 일단 자꾸 무기체계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죄송한데요. 지금 러시아군의 시가전 대응태세는 이제 강력한 전차보다는 강력한 장갑차를 동원해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장갑차가 화력이 엄청 세고 방어력도 강하고 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전차하고 장갑차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현대 이제 보병화기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게 생기죠. 솔직히 이런 환경 자체에서 미군조차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전차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전차조차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인데 그 이제 수송 그 트럭이나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연료 부족이나 여러 식량 부족 같은 걸 러시아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편의점을 터는 군인들이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던 거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군인들이 편의점 터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러시아군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건 러시아군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전격전이라는 건 많은 전격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혼돈의 도가니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몇십만에 달하는 군대가 한꺼번에 여러 개 작전을 수행한다는 건 항상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는 실제로 전장에서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6.1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 중간에 어느 정도 혼란도 있었고, 그리고 그건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보병이 아니고 오히려 전차전만으로 했기 때문에 6.1 전쟁이 전차전과 공중전만 했기 때문에 6.1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죠. 물론 그 중동군들이 완전 문제가 많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격전에서, 즉 네트워크 전쟁과 전격전에서 러시아군은 미군보다 그렇게 좋은 효율을 못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음. 특히 이번 또 그게 보여주는 게 러시아군의 수송 트럭 같은 게 Z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적 그겁니까? 그 단순히 페인트 쳐 Z자를 썼는 거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다급하게 개전됐는지도 보여주고 있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대로 준비가 됐으면 피와 식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다른 거를 부착했어야죠.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밀린 걸 보면은 이제 항상 군대도 새롭게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시대 무기 가지고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게 지금 많이 떠드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정신적 강함도 물론 전쟁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러시아군의 군대의 낙후성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덩치 크고 신형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네트워크적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 체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용 경험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제 밀터리 군대 체계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